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출력 고음질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레슬러이자 앵커 김남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북아 정치경제연구소 하승주입니다. 네, UBC 보도부문 대표 권순욱 기자입니다. 네, 국당 전문가 윤갑입니다. 네, 이제 본격 주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자 본격 주제 바로 국민의당이 얼마 전에 끝장 토론을 했어요. 네. 11월 21일 국민의당 의원총회 그 바당 합당을 주제로 해서 끝장 토론 형식으로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것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까 네. 합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소장님? 살벌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백브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백브리핑. 일명 오줌 브리핑. 네, 네. 이게 왜 오줌 브리핑이냐면은 화장실을 갔다가 그 의원총회 같은 걸 할 때 살짝 나오잖아요. 그럼 붙잡고선 기자들이 막 귀찮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 브리핑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 그렇게 나쁘지 않아 막 이렇게 허세를 부르는데 사실은 매우 살벌했다고 하고요. 그 문 밖으로 고성이 많이 새어 나왔다고 합니다. 아주 문 살벌한. 밖에 있으면 그 고성이 네. 나오죠. 문 그렇습니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문 안 드림. 네, 그 내부 분위기, 쌀벌했다고 하겠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쌀벌함이 있었는지. 뭐 말바꾸기 한다 거짓말한다 막 난리를 쳤는데 그 안철수가 말바꾸기를 많이 하긴 했어요. 하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는가. 근데 말 바꾸기가, 사실, 여러 버전이 있는 건 아니고 딱 두 개예요. 바당이랑 통합을 한다! 또는 안 한다! 이거 두 개인데. 접었다, 추진한다. 예. 네. 이게 이제 뒤에 어미만 조금 바꿔가지고 네. 뭐 추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기자들 만나면은 추진한다 고 가고 국당 의원들 만나서 국당 의원들이 들은 사람 있잖아요. 들은 사람들한테 보면은 고려한다 뭐 그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이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현재 국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그거잖아요. 끝장 토론하겠다 그랬잖아. 네. 근데 끝장이 안 났잖아. 끝장이 네. 안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인 거예요. 오늘 최종편. 어. 근데 최종편이 아니야. 최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다들 기대했잖아. 이제 진짜 끝장이 나나보다. 음. 물론 뭐 사실 아무도 기대 안 하긴 했지. 이걸로 토론해서 끝장날 문제 같았으면 그게 뭐 문제겠어. 안 날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안 났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안철수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 네. 네. 그래도 뭐 박지원이 너무 빡이 쳐가지고 조직적 음모를 한다, 거짓말한다, 말 바꾼다, 미쳤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부르르 떨었다. 뭐 이런 떨었다. 전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네. 찬이 높은 겁니까? 반이 높은 겁니까? 이게 이제 백불 결과를 보면은 이용주는 반대가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통합 반대. 예. 이태규는 찬성이 더 많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끝장 토론에 한 몇만 명이 들어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몇십 명인데, 이 찬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래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네. 이용주는 반대가 훨씬 많다고 했고요. 이태규는 찬성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반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훨씬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뭐, 저희 취재력이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끝장 토론, 끝장이 안 난 거죠? 예, 끝장이 안 났습니다. 네. 최종 브리핑을 이제 김경재 의원이 했는데, 뭐, 당의 분열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고요. 네. 뭐, 이런, 우리가 고통을 겪었지만, 당은 화합해야 된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정책 연대를 하다가 선거 연대 정도 할 수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나가리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 통합 반대파들은 선거연대 국면 자체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선거연대를 바른정당하고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안철수를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네. 흐름 자체는 선거연대로 계속 안철수가 밀고 있으니까. 유승민 만나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네. 선거연대, 정책연대, 거꾸로 얘기했어요. 정책연대부터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이 야당 시리즈를 해오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대 허상이다. 의미가 없다. 정책 연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반문 정책 연대. 네. 그리고 선거 연대는 해봤자 우리한테 데미지가 없다. 따라서 통합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네. 근데 안철수가 고집이 상당합니다. 어. 이거 끝나고 나서도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그러면 그 다른 분들 그 통합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복장이 터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구상유치다. 팟캐스트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구상유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잖아요. 그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거고요. 이거에 이어서 우리 당에서 이유식을 하나 사야겠다. 젖대라고. 이건 뭐 거의 진짜 끝장까지 간 거예요. 그건 아닙니까? 네. 그건? 뭐. 와. 이거는 진짜 이런 게 막말이지, 사실은. 막말의 끝판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유식 얘기하면서 젖비린내 나는 게, 당을 망친다. 이미 그 앞에서 전응아 이야기도 했잖아. 한 상태에다가 이유식 먹여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으면, 뭐, 진짜 끝장 난 거지. 그래서 이 대목에 저는 생각나시는 국당 의원님 한 분 계세요. 바로 주승용 의원님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승용 의원님은 과거 민주당 시절에 네. 그 누구냐 그랬죠. 정청래. 네,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에서 공갈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던 거예요. 대노 진노하시오. 그렇지. 당에서 이런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셨죠. 징계. 정청래 징계 받았지. 1년 맞아요. 당원권 징계를 하셨어요. 진짜 박지원 막말은 오금이냐? 진짜 얘들은? 어처구니가 없지. 그러니까 그때에 그렇게 대노 진노 하셨던 우리 주승용 의원님께서는 박지원 의원의 이런 막말은 출당 조치야, 출당 조치. 네, 강도가 한 100만 배쯤 높으니까 그럼. 그냥 출당 조치 정도가 아니라 직접 야구방망이 들고 박지원을 패도 아무리 할 말 없는 이런 수준의 막말인 겁니다.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러니까 지금 주승용 의원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참고 계시면 주승용 의원님이 그 이 당 가서 말 다르고 저 당 가서 말 다르네. 뭐 상대가 정청래면 봐주고 정청래면 안 봐주고 박지원이면 봐주네. 이렇게 사람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주승용 의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 소장님을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뒤끝이 진짜 끝내줘. 뒤끝 쩔어. 몇 년 전 뒤끝 장렬이야. 그대로 기억해서 네. 계속해서 현지 상황에 맞게 강제를 해나가는데요. 물론 우리 당 의원들의 말이 몇 년 전 말과 이번 최근에 한 말을 일치시키는 노력은 안 하시고요. 네. 주로 특히 야당. 안철수에 대해서는 엄청난 일관성을 강제하시는 사실 이건 겁니다. 애정이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 기록을- 사랑둥에도 예, 그래서 막말들을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랑주에도 생각합니다. 더러운 사랑 있잖아요. 집착이죠. 집착하고 게 쓰레기통 뒤지고 예. 정말 하성준 소장님은 더러운 사랑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사랑이다. 이 말씀 드리고 그렇게 싶은데 너무 폄하하지 마십시오. 제가 잠깐 조 박사님 넣어서 조 박사님 아승조 박사님. 지금 동시 출연했어요. 자분열이. 자가 없겠습니다. 지금 동시출 아니야. 잠깐만. 주승용 의원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지금 네. 박사님 오늘 호출 안 했어요. 진짜 자아분열이라네. 자, 그러면 통합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를 들어 최명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근데 뭐 3분의 2가 통합은 안 된다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대다.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서로 입장이 바뀐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끝장 토론이 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네. 네. 왜 한 거예요? 끝장 토론으로 그 결론이 나올 수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요. 네. 완전히 예측된 결과고요. 당을 끝장내기 위한 토론이 아니었나.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권순웅 논소리원님. 이 끝장 토론 왜 한 겁니까? 뭘 하긴 해야 되고. 하긴 해야 되고. 뭔가 비장하게 있어 보이려고 끝장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지들도 알았을 거야. 그냥 이게 쇼라는 거를 알고 한 거지. 끝장 뭐 있어 보이잖아. 근본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네. 토론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었죠. 토론으로 처음부터. 해결될 부분이 네. 아니었다. 자, 그러면 토론 중에 쏟아진 말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소장님. 이게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토론 중에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었고 백불에서는 다들 많이 정제를 했기 때문에 네. 별다른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었고. 근데 어쨌든 이 통합파와 통합 반대파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그 와중에 그 호남파들이 제일 빡친 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당대표가 너무 태연하게 말을 바꾸는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안 대표가 어제 중진오찬에서 통합연대를 안 한다고 했다가 오후 5시에 다시 한다고 했다. 아, 끝내줘, 진짜. 네, 진짜 정말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말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정동영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안철수 대표가 조배숙 의원을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 통합에 대해서 조 의원이 물으니까 이제 통합을 접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눈을 보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또 분명히 또 통합선언을 접었다는 또 안 접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종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근데 이런 식으로 너무 말바꾸기를 하고 또 더군다나 자당 의원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바꾸기를 하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전략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 판단. 사실 박지원 정도 되면 정치 팔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호남 중진들이요. 상당히 말빨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상대를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안철수가 욕심은 또 엄청납니다. 네. 욕심은 엄청나게 큰데 저 사람들을 말로 당할 수는 없으니까 안철수가 쓰는 어떤 그 절박하면서 나오는 말바꾸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죠. 통합 안 합니다. 앞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뒤에 가서는 또 한다고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떼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번번이 그 호남 중진들이 말려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상 피해자가 됐잖아. 호남 중진 거짓말의 피해자. 네. 근데 이거는 호남 중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요? 안철수가 이렇게 해온 것은 최근에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2012년도에도 그랬어요. 자기 말 다르고 자기가 보낸 특사 말 다르고. 그렇죠. 특기죠, 특기. 그러니까 맨날 그 금태섭 특사로 나갔잖아요. 네. 근데 뒤통수 누가 제일 많이 맞았냐 하면 금태섭이 제일 많이 맞았어요. 맞죠. 그 안철수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믿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끝나고 난 다음에 금태섭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람 병신 만드는 거야. 맞다. 그래서 빡쳐가지고 지금 안철수하고 결별하고 민주당으로 넘어온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사실 금태섭 의원 책임도 크죠. 크지. 한 두어 번 맞았으면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사람이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맞아도 계속 맞고 있으니. 네. 사람이 착해서 그런 건지 멍청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극중주의라서 그래. 거기도 약간 극중주의 성향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 2012년도면 그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아니라 그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에도 같이 자기 그 전에 있던 새정치연합 따르고 있던 네. 수많은 사람들의 뒤통수를 한꺼번에 1타로 한 100타 했잖아. 100명 같이 후려갈기고 그렇게 해서 합당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철수는 사실 변한 바가 없어요. 늘 그렇게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모르고 난 다음에 내가 속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 사람들이 좀 바보지. 그렇지.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금 안철수가 그 당의 운명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이야기를 했잖아. 네네. 진짜 골 때리는 게 거기에 지금 박지원은 네. 무슨 전당원 투표냐. 의원들이 여기 대의민주주의 체제인데 하면서 박지원은 문재인 대표 당대표 시절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 일관성이 있어. 문재인 입장이 돼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당대표가 그때 혁신안 갖고 막 저쪽에서 계속 시비 걸고 했을 때 전당원 투표로 그 진퇴를 결정하겠다 네. 했는데 안철수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박지원이 하던 얘기 그대로 했다고. 그런 안철수가 지금 그때 자기는 문재인 대표의 전당원 투표를 반대를 했었거든. 네네. 근데 지가 이번에 국민의당 당 진로를 놓고는 전당원 투표하자는 거야. 바로 그 지점에 대해서 많은 문꿀 오소리들이 팝콘을 먹으면서 봐야 되는 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팝콘가. 찰스 이게 완전히 지금 문재인 대표 입장에 지금 서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사랑하시잖아요. 예. 더러운 사랑.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안철수 말이 맞지. 당원이 결정해야지. 맞아. 당원이 결정하는 거 맞아. 합당 같은 중요한 사태를 갖다가 의원들끼리 그냥 수덕수덕하고 넘어가겠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민주당 정발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 합당 해산 같은 당의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는 당연히 전당원 투표를 해야죠. 근데 물론 이게 안철수 말이 웃기는 게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말이 다 맞네? 이런 건 아니고. 네. 아니, 투표라고 하는 것은 최종 절차예요, 진짜. 최종 절차. 그 전까지 가기 위한 절차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냥, 자, 내일 모레 투표할게. 언론은 절차 준비합시다. 이러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합의들을 모아나가고, 타협해 나가고 하는 절차가 민주주의의 본령이지. 자, 투표로 해서 다수결로 누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실제로 안철수 말은 반은 맞아요. 네. 이것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될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이 말은 맞아. 그런데 전당원 투표로 쇼부보자 쌍이라고 얘기하는 태도는 전혀 민주주의에 걸맞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안철수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네. 대표적인 증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끝장 토론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 불참을 했어요. 네네. 윤가피 소장님이 천정배 의원 또 더러운 사람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또 은근히 천정배 의원 좋아하는데요. 네. 천정배가 불참하는 대신에 그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입장문이 아니라 반성문이야? 반성문? 반성문이야? 네. 무슨 반성문이냐? 네.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반성문입니다. 네, 그래요? 네. 제가 입장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그 천정배의 마음속으로 취재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천정배는 이거 합당이 되건 안 되건 관심 없다. 오로지 복당만이 관심이다라는 걸 복당.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천정배의 입장을 쫙 읽어보면 제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천정배는 국당 오소리구나. 네. 국당 오소리만. 국당 오소리. 그 입장문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중요한 문장들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반문재인 중도 보수 연대는 패망의 길이다.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촛불 민심의 선택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라고 규정을 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우리 당이야. 완전 나도 이런 말 잘 못하는데. 문꿀이야, 문꿀, 완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적폐청산과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네. 지금 이제 일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시대적 과제에 국당은 동참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허. 대단하죠. 네. 그리고 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추진해야 된다. 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 개혁을 성공시켜야 된다. 네. 바른정당 연대나 통합을 말하는 것은 국민의당을 패망으로 몰아넣는 길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천정배 의원이 정치 신세계 애청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호. 당장 어렵다고 해서 그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길을 포기하고 중도 보수 통합으로 가는 것은 네. 넓고 비옥한 민심의 평야를 경쟁자에 내주고 좁은 산골짜기로 들어가 협곡이죠. 이거 화전을 일구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맨날 우리가 얘기했던 그래. 권순우 논소련님 말씀하시던 중원 공약. 예. 내가 맨날 이제 맹핵 잡으러 가지 말고 중원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때 나오는 표현인데. 이 정도면 말을 안 해요. 네. 이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핵심 과제들을 열거하면서 이걸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참사법, 5.18 특별법, 네. 그리고 공수처 설치, 공수처. 네. 그리고 재벌개혁법 등 시급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무리로는 깔끔하게 네. 저는 천정배 좋아하는 이유가 이 일관성입니다. 한 번 괜찮은 레토를 찾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쓰게 됩니다. 우리가 석 달 전에 그 끝장 토론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 국당 대표 네. 놓고 그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한두 달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 지방선거는 해보다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듯이 우리에겐 시간도 얼마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이야, 아니. 국당 오소리 맞죠? 내용으로 보면, 추미애 당대표가 쓰는 것 같아요. 추미애 당대표가 읽은 거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단을 지금 촉구를 하잖아 마지막에 국민의당 그 입장을 명확하게 네. 해야 된다. 뭐냐 중도 보수 연대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천정배 결론은 그거야. 문재인 대통령한테 협력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 그 무엇보다도 중원 공약. 네. 이야, 우리 방송 청취자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인증 올려주시면 저희가 문블랜드 정기 배송 3개월 해드릴게요. 그리고요 입당하실 때 제가 우리가 보트피플 조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을 수도 있죠. 예, 국당 네. 보트피플을 받을 때 네. 1순위로 배에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투항에서 오는 사람들을 적장한테는 내치면 안 배송을 되지. 베풀어야죠. 그럼요. 네. 투항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받아줍니다. 네. 네, 받아주긴 하는데 계속 시비는 걸 거예요. 그렇지. 각오를 하시고. 과거를 묻지 하승조 소장님이 있으니까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는 안 통합니다. 우리는 네. 과거를 계속 묻습니다. 계속 묻습니다. 뒤끝 장렬이야. 예. 한제부터 우리 계속 하는데 단식 안 하나? 네, 여기 미스터 블랙박스. 네. 뒤끝 전문가. 네. 미스터 블랙박스 하승조 소장님 계시니까.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포기는 안 했겠죠. 포기할 분이 포기할 아니잖아요. 리가 없죠. 네. 고집불통인데. 실제로 당원들에게 그 회동 직후에 합리적 개혁 세력의 연대 통합에 빅텐트를 치자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 방금 봉합하고 우리 일단 합당은 하지 말고 이렇게 김경진 의원이 네.
결과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개쌍 마이웨이입니다. 안철수가 그 개샹 마이웨이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개기 있는 사람한테는 안 할게요. 돌아서던 문자 보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 희대의 캐릭터입니다. 희대의 이분도 캐릭터. 정말 더러운 사랑하시는 분이시네. 구남친 캐릭터인데. 자, 그러면 계속 지루하게. 나 너랑 헤어졌어. 나 너 안 만나. 우리 다시 만날까? 문자 보내. 띵동. 뽀뽀는 유승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니? 자니? 잔다 딴 남자랑. 잔다 딴 남자랑. 자, 그러면 결국 힘 대 힘의 승부가 될 것 같은데. 네. 양쪽 화력을 비교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각자 이제 두 가지씩 무기가 있습니다. 네. 이태규가 얘기하는 전당원 투표.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성엽 의원이 당대표 사퇴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유성엽. 예. 그렇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지금 안철수 때문에 당이 이 모양 됐다고 네. 계속 그 사퇴 이야기를 네. 한 2주 전부터 떠들었지. 매우 정확한 사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이 두 가지 무기가 굉장히 다 묵직한 무기입니다. 네. 그 전당원 투표 같은 걸 들고 오는 건 옛날에 그 혁신전대에 요구하던 안철수의 모습 기억나시죠? 당 깰 수 있는 카드고요. 당대표 사퇴 요구도 마찬가지로 당 깰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게 서로 이제 조직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어요. 평화개혁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의 옆에는 국민통합포럼이 있죠. 국민통합포럼은 실제로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같이 만드는 모임이에요. 왜? 통합하자고. 이건 뭐 거의 당이 끝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국당은 그 크게 나눠서 평화개혁연대와 국민통합포럼 네, 이거 두 두 개로 가지죠. 있는데 양대축. 예, 네. 통합파와 통합반대파로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전력 비교를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힘과 머릿수는 합당 반대파가 좀 우세한데요. 네. 이게 무식하게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합당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가 무대포 정신이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세게 막 반론 들어가면은 알았어 안 할게. 통합 안 해놓고 할게. 그러면서도 계속 돌쇠처럼 통합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그런 문자 상황이야. 예.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 반대파 쪽에서는 진짜 미치고 활짝 뛸 상황이야. 왜냐면은 자기들한테서는 앞에서는 안 할게 해놓고 계속 통합적으로 돌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저걸 어떻게 말리겠냐. 이 문제가 지금. 예, 권 의원님 말씀이 진짜 맞는데 저도 그 국당 출입 기자들 몇 분에게 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해놨는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안철수가 포기할까? 인데 공통된 의견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네. 안철수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국당 출입 기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우리 문골 오소리들은 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이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팝콘이나 먹으면 되지. 팝콘이나 먹는다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이제 팝콘이나 까잡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드시겠습니까? 네. 국당 지지를 안 하니까 다행이지. 네. 진짜 국당 지지자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미쳐버리겠어. 근데요, 국당 지지자들 재밌는 게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얘들은 뉴스 안 봐요. 얘들이 오직 그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는 무릎팍도사. 예. 아직까지 거기서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절대 이제 안철수 지지자들 특징이 뉴스를 안 본다는 거. 따라서 노 뉴스 노 스트레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하다못해 자기가 그래도 안 빠면 안철수 워딩은 좀 들리잖아. 안철수 지지자들은 어떤 식으로 안철수 팬심을 소비하냐면요. 네. 배추 뽑는 사진. 고구마 캐는 사진. 네, 포도 먹는 사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왜 저런 뻘짓을 계속할까 생각해봤더니 안철수 지지자들이 약간 문맹에 가깝기 때문에 사진 화보집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팬덤들을 위한. 그래서 사진이나 뿌려주면 됩니다. 그럼 납득이 좀 된다. 우리 저도 이제 최근에 이해가 갔습니다. 우린 팝콘이나 먹으면 된다. 네. 근데 정말 진짜 저도 그래요. 저는 뭐 어차피 국당도 바당도 지지 안 하니까 팝콘인데. 네.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한다는 말인지 안 한다는 말인지 딴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안철수 개인한테 묻고 싶어요. 안철수 지지자들은 그게 또 상관이 없는 게 네. 심지어는 합당이나 또 당을 어떻게 추스리고 가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뭘 보고 있냐면 배추 사진. 안철수가 지금 무슨 당이지? 거기가 내 지지 정당이야. 4점 몇 프로의 사람들이 그런 스탠스다. 거기야말로 진짜 맹목적 지지라는. 합당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진짜. 봤어? 못 봤어. SNS에서 본 적이 없어. 트위터에 안철수 지지자들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합당에 관심이 없고 합당 추진을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토론 자체를 안 해. 네, 맞습니다. 지지자와 그 정치인 사이에 그런 미묘한 그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지지하지만 정치적 이슈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렇습니다. 와, 최고네. 그냥 지지한다. 아, 그렇군요. 우리 문꿀도 그래야 돼. 자, 뭘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네, 지지하면 되지. 그 팟빵 게시판 국민의당 끝장 토론회 가서 청취자 의견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네. 권순욱 위원님부터 한번 살짝 읽어주시고,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 네, 하는지도 몰랐어요. 관심 없다 형이 제일 많았어요. 레달님, 정말 죄송합니다. 국당 끝장 토론에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관심이 1도 안 갑니다. 올바른 태도예요. 네. 슈레이브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핫한 이슈가 맞습니까? 아니, 이렇게 나이브하게 안케이트를 하다니라고 저를 혼내셨고요. 네. 또, 두 번째 카테고리로는 이 인생사 세옹지마 형이 있는데요. 그 하승주 소장님 한번 좀 읽어주시죠. 못 찾았는데 그냥 따로 예, 읽으세요. 소곤소곤 77님이 인생지사 세옹지마 토사구팽이 예상된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결론은 한쪽 팽. 네. 어차피 한쪽은 팽당한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죠. 오소리 백화점님 패망, 폭망, 개망. 아우 라임 타셨어. 네. 그러나 영원한 우리의 뮤즈. 구남친 뮤즈. 찰떡이 영원하라. 야 좋다. 그리고 러브 마이문님 네. 어차피 찰스랑 먼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도 없었지만 역시 찰스는 5분 전에 한 말도 뒤집고 여기 가면 이 말 저기 가면 저 말 그냥 아예 양심과 자존심이 없는 인간 아니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서 양심에 걸러지도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는 상태 네. 그러니까 해맑게 혼자 계속 안치광이 짓을 안치광. 문프가 당했던 거 호남 적폐 국물들이 당하니까 너무 팝콘 크크 찰스랑 호남 토 적폐 국물 의원들이랑 결별 않고 계속 껴안은 채 풍덩 가랑길 바라요. 이야. 청취자들 인사이트들이 좋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사이다야. 풍덩. 와, 최고야, 진짜. 와. 저는 뭐 식스센스 형의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식스센스가 이제 죽은 사람이 자꾸 보인다고 하는 거죠. 네. 본인이 죽은 줄 모르는 거야.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인데 좋은 하루 12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철수가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 같다고 하네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미 죽었어. 대선 5월 달에 끝났는데도 몰라. 모르죠. 혼자만 몰라요. 다음 달 대선인 줄 알고. 자기 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야. 죽어서도 이제 구천을 뛰는 계속 떠도는 것이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 시선이 정말 높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저기 4%의 안철수 지지자와 그 외에 국민들이 지금 네. 너무너무 분리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자, 그러면 국민의당 끝장 토론은 살짝 정리를 좀 해보고 네. 여기서 이제 바른정당 쪽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네. 자, 유승민 상당한 어떤 고단수잖아요. 네네. 네, 유승민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을까요, 소장님? 그게 진짜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우리 바당하고 합당이 바당하고 국당이 합당을 해야 되면 상대방 의견이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유승민은 자기 의견을 잘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갑이 된 거잖아요, 협상에서.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진통을 겪었고 스펙트럼이 넓은 국당도 지금 미래를 위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의 얘기네? 그게 무슨 얘기야? 남의 강 건너 얘기죠? 불 보듯이. 네. 그리고 진통을 겪어내고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유승민이 완전히 안철수 가지고 노는 거죠. 안철수 혼자 막 몸이 달아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혼숙감을 잔뜩 싸가지고 혼자 신이 나 있는데 결정은 니들이 해라. 나는 아쉽지 않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이 아쉽지 않을까요? 많이 아쉽습니다. 유승민도. 다만 아쉬운데 참는 거죠. 아쉬운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조금 더 고단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찰스보다는 머리를 조금 더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안찰스는 진짜 보기와 매치가 되는구나. 네, 매치가 되죠. 그냥 돌쇠 스타일이야. 막 밀어붙여. 막 밀어붙이는. 지금 안철수 말 그대로 해볼게요. 유승민 당대표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국당과의 통합을 이야기한 바 없어요. 그렇죠. 맞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국민 통합 포럼? 거기다가 의원들 며칠 보내가지고 그냥 흘리기만 흘려. 자, 근데 안철수 말 그대로 해볼게요. 합당은 둘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국당이랑 바당이랑 통합을 하는데 전당원 투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좀 안철수라면 무조건 다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힘을 얻어서 했어. 근데 바당이 우리도 해야지. 바당도 그렇잖아. 이거 그렇죠. 내 혼자 결정하나? 우리도 전당원 투표 해야지. 그래서 바당에서 전당원 투표 해야 된다고 전당대회 준비 기간, 뭐 전당대회 여는 거 공포 기간, 전당대회 열었어, 투표해 등등등 하는데 한 3달 걸려봐요. 그러면은 지금 12월 달이니까 지금부터 지금 당장 시작을 해도 내년 3월이야. 그렇죠. 내년 3월에 했는데 전당원 투표에서 바당이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할 거야? 부결되면 어떡할 거야? 저 진짜 개방신입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누구도 대비를 안 해. 듣고 보니까 소름 끼치네. 이상하네. 대비 안 해요. 지금 안철수는 바당이랑 통합하겠다고만 하지 바당에서 콜이 왔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또. 네. 왜냐하면 콜이 안 왔으니까. 그러고 바당에서도 콜을 안 해. 근데 콜을 왔는데 지금에서 바당 입장에서 내가 바당으로 다시 한번 이제 빙의해봐.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내가 제일 유리할 게 뭘까? 지금 답답해요. 근데 지금 답답해서 무슨 상황을 타개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 타개를 위해서 국당과의 통합이 타개가 된다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대신 나한테 계속 콜을 하는 국당이 막 몸달아가지고 안절부절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원내교섭도 못 해가지고 8석 9석인데 이 쩔쩔매는데 자기랑 통합해달라고 해서 저쪽에서 전당대회에서 반 뭐 쪼개지고 끝장 토론하고 이게 다 나를 구애하기 위한 거잖아. 그럼 내 정치적인 힘이 더 커져. 이 상황을 최대한 즐기는 게 좋잖아요. 또 연기막 모락모락 피우면서 밥은 짓지 않는. 네네. 그냥 살살 뭔가 안철수 희망사항에 뭔가 부응해주는 듯 척만 네. 살짝 해주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국당에서 절차가 필요하듯 바당에서 절차가 필요해요. 이게 옛날처럼 해가지고 야 너희 당에선 전당원 투표했는데 바당 우리는 전당원 투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거 뭐라 할 거야 안철수가. 너희는 하지 마 할 거야? 바당은 바당 넣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승민이 여유다. 훨씬 여유. 훨씬 여고. 예. 자, 근데 만약에 국바당 합당이 안 되면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합당이 안 되면. 볼 것도 없습니다. 자당으로 투항합니다. 자당으로 가야지. 명분은 많습니다. 뭐 정치 혼자 할 거야? 문재인 정권의 그 정치 보복에 맞서기 위해서 범보수 세력이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 대의 명분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멋있잖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한국당에는 지금 그 빈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이때 들어가서 내가 이제 자유한국당을 합리적인 보수로 개혁하겠다. 어허. 그래서 빈집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영원히 광파리 정당으로 이렇게 유랑민처럼 떠도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나쁘지 않네요. 국민의당에서 러브콜 받고 네, 자유한국당에서 러브콜 받고. 정의당이랑도 연대할 수 있고 심상정이랑 얼마나 친합니까? 살 길은 많다. 오히려 그 큰 꿈을 접으니까 아우 틈새 씨야 먹을 게 많네. 그래서 광파리 전문 정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도매 대형마트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골목 상권은 누릴 수가 있다. 골목 대장은 될 수 있지. 골목 대장. 푸드트럭 푸드트럭. 네, 푸드트럭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도 하면서. 있어. 네. 근데 지금 당장 뭐 피곤하긴 하겠지. 원내교섭 깨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왕창 피곤해지거든요. 일단 정당 보조금이 뭐 거의 원내교섭 있던 거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될 거야. 맞아요. 그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66억인가에서 뭐 15억인가 이렇게 예, 그렇죠. 줄어들죠. 그렇게 줄어드는 데다 그러는데 근데 뭐 일 안 하면 돈도 필요 없어요. 맞아. 일하려면 돈 들거든. 뭐 하려고 하니까 안 다니면 돼. 지 출퇴근 교통비에 세월을 점심값에. 낚으면 됩니다. 유승민은. 그러니까. 네. 괜찮다. 그럼 국바당 합당 안 되면 안철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안철수가 문제예요. 안철수가 문제죠.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여론조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네. 예. 국당이 여론조사 또 자체 여론조사를 또 돌렸어요. 예전에 우리 한번 해가지고 신나게 낄낄댔던 그 여론조사랑 똑같은 여론조사를 또 돌려가지고 숫자가 더 나왔는지 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습니다. 그때 놀렸는데. 항목도 똑같고 우리가 낄낄댈 포인트도 똑같고 뭐 숫자도 대충 비슷해요.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이 국당 자체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네. 사실이 있는데 제일 웃긴 게 또 돌렸다 하는 게 제일 웃겨요. 또 돌렸다. 이걸 뭘 웃기긴 또 했다라는 게 제일 그 개그의 포인트인데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들이 좀 웃긴 게 많습니다. 첫째로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79%를 기록했다는 거.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로 하여금 저는 왜 79%를 나왔느냐보다는 왜 나오게 했느냐를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차피 바이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론조사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신 트렌드 중에서 아니 이게 대통령 지지율 한 79% 나와야 네. 문바들이 신뢰가 가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거 객관성 있네. 우리한테 구애를 하기 위해서. 뭔가 객관적으로 조사를 했구나. 그래서 그 이렇게 장치로 나오게 장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갤럽 70%로 맞추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심하게 들어가서 네, 그렇죠. 시내로 조절이 안 돼가지고 79까지 간 것 같아. 씨발 너무 밀었네. 데이터 자체를 조작할 수는 없으니까 네. 설계를 이렇게 자기 맘에 맞게 디자인을 했는데 결과는 엉망진창으로 나온 거겠죠. 너무 높게 나온 거지. 네. 근데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지금 현재 처참한 국당의 상황이 그대로 다 나와요. 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자주 그 국당이 꼴찌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아슬아슬하게 탈꼴찌를 이야. 네, 맞습니다. 무려 0.1% 차이로. 이거 정의당, 압도적으로 정의당보다 꼴찌가 0.1% 포인트 0.1% 위지. 예, 압도적으로 면꼴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히 명꼴찌를 했다. 이런 점도 좀 인상 깊은 점이었고 역시 지난번에 웃었던 것과 똑같은 결과로 가장 웃긴 포인트죠. 예, 5.5%였던 지지율이 바당과 통합하기만 하면 무려 19%로 뛰어오른다.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게요.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7.4포인트가 더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무슨 세포 분열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 통합 전에서는 바당이 6.3%, 국당이 5.5%예요. 6.3 더하기 5.5를 하면 얼마입니까? 11.9가 되죠. 네. 11.9인데 통합을 하면 이게 얼마야? 19.2가 돼. 네.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그 나머지 차액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디서 뽑아? 저기서 나와서 그러니까 처음 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지지정당 조사할 때 네. 무응답이 있잖아. 그렇죠. 지지정당 없다라든지 모르겠다. 이 무응답이 21.2%인데 요 합당 통합했을 때 그 무응답층이 16.1%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한 5%가 지금 네. 여기서 새로운 지지층이 지지층.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네. 거기서 5%고 실제로 이 국당 자체 여론조사를 봐도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표는 1.5%밖에 안 돼요. 네. 민주당에서 거의 안 떨어져요. 그거 잘못 누른 겁니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두 당이 합치면 거기로 가?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네, 잘못 누른 스마트폰 거라고 누르다 볼수 잘못 있죠. 누른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정의당에서 1.2%나 빠져. 이상해. 와. 아니, 이거, 저 대선 기간 동안, 네. 심상정도 그랬고, 김종대도 그랬고, 막, 바른정당, 네. 네. 유승민 지지한다 했는 게, 진짜인가? 진짜인 것 같아. 진짜인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의당 지지자라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토타입이 있잖아요. 네. 정의당 지지자는 진보 성향이 강하고 정의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프로토타입이 안 맞는 거죠. 거기에 정치 혐오자, 정알못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그분들이랑 차라리 합당을 하시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기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정의당이랑. 네. 예, 예. 뭐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거의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이상하죠. 어디서도 빠지면 이상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11.8에서 합당해도 11.7이야. 그러니까 0.1%밖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이제 생기냐면은, 일단, 바른정당 지지자하고, 바른정당 지지 6.3, 국민의당 5.5, 네. 요걸 합치면 11.8이잖아? 여기에다가, 무응답층 중에서, 한 5점 몇 프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의당에서 1.2% 들어오고 해서 합산을 하면 19.2%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십시일반이네. 이 표본이 많이 오염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권은 홍준표 아닌가? 그렇죠, 홍준표죠. 홍준표죠. 홍준표라고 말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조사에서는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유승민이 26.2%가 나옵니다. 이 말이 되냐고. 이게 뭐냐면 대상자들이 유승민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본을 만든 거예요.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홍준표를 지지하는 인물, 야권 대표로 18.2%, 안철수가 14.5%인 이상한 조사입니다. 안철수도 3등이네. 네. 그러니까 유빠들이 굉장히 여기서 말하는 유빠는 유승민빠죠. 유빠들이 유승민빠. 압도적으로 많은 표본을 어디서 구해서 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긍정 반응은 뭐 어떤 이런 앙케이트의 전략적인 의도로 좀 더 알고 투표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고 나니까 또 더 모순이 생겨서 제가 소름이 싹 돋는데. 그러니까 난 표본이 네.
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조사에서 그럴 수는 없고요. 제가 하다못해 설문지를 한번 들여다봐. 너무 제가 진짜 여론조사는 많이 봤지만 설문지까지 까서 보는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네. 근데 설문지에서는 우리가 혐의를 입증하는 게 거의 없어요. 맞아요. 혐의는 다만 설계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지명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콕 집어서 두 정당이 합당을 하면은 귀하께서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겠습니까라고 약간 답정너스러운 네. 질문이 들어있긴 한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업도적인 결과를 갖고 왔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서. 아무튼 79는 좀 이상해. 내가 예. 보기엔 시내리가 너무 이 조사는 그냥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많이 들어갔는데 예. 그냥 재밌는 조사구나. 재밌는 조사다. 애 썼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재밌는 게 좀 많아요. 뭐 국당이 통합을 하는 게 좋으냐, 독자를 해야 되느냐. 통합을 해야 되는 게 약간 높아요. 네. 통합이 45.6, 독자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40.0. 그러니까 통합이 약간 높긴 높아요. 네. 근데 그래서 국 찍어서 아까 바닥이랑 통합하면 찬성할래요, 반대할래요? 그럼 다 반대야 또. 반대가 더 높아져요. 야, 이 통계는요, 통계학과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에게 샘플로, 야, 니들 한 며칠 가지고 놀아라고 던져주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국당 바당 통합할래? 그럼 공감하지 않는다. 그럼 반대한다죠? 반대한다가 58%야. 진짜 희한해. 근데 이게 이건 진짜 조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국민의당 지지층 상대로 조사한 거잖아. 네.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지도 또. 않아요. 유승민 앉아서 지지층이야. 선택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문재인 지지층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자, 여기서 핵심은 이 조사 오다를 누가 줬느냐? 이태규가 줬다. 그게 핵심이고요. 리서치 앤 리서치 조사였습니다. 예, 리서치 앤 리서치라기보다도 일단 이게 발주처가 국민정책연구원이라 해서 국민의당 정책연구소에서 이제 발주를 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게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다 나와 있고요. 거기서는 별 문제 없어요. 읽어봐도. 네. 별로 바이어스 잘 안 보여요. 제 보기에는 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공정한 결과라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냥 사실 국당이 망신만 당한 거잖아요, 이게. 네. 안철수가 현재 야당을 대표하느냐? 아니요. 3등밖에 안 되는데요? 2등도 아니고 3등이면 그러니까요. 괜찮나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바닥이랑 통합할래요? 아니요, 싫어요. 근데 바닥이랑 통합하면 갑자기 지지자들이 왕창 모여서 지금 현재 국당 지지율에 넷더블이 됩니다. 넷더블이. 넷더블. 5.5%가 19%가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국바당 통합을 반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재밌다는 거죠. 그럼요. 네, 우리는 통합했으면 그냥 좋겠어요. 팝콘 먹고 있어요. 네. 그러고 국당도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바당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시련이 모자랍니다. 늘 당해봐야 됩니다. 근데 바당 지지자도 역시 제가 아까 해설한 것처럼 시련을 안 겪습니다. 네. 네, 뉴스를 일단 안 보고요. 유승민 지지하는 이유도 거의 뭐 류담 예쁘다. 저는 이 소셜 정도입니다. 미디어에서 바당 지지자분들 본 적이 없어. 계십니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전 못 봤어요. 진짜 나도 못 진짜 봤어. 트위터에서 본 사람 네. 손 들어봐요. 없죠. 없어요. 나도 없어. 네. 페이스북 자당은 없어. 어떻게 봐? 없어. 자당은 그래도 보는데. 저 바른정당은 지지자를 본 적이 없어. 네. 계시랍니까? 정치인만 내가 한 명 모니터링 차원에서 쳐다보고 있지. 아, 있어요? 이준석을 내가 이준석. 모니터링 차원에서 보고 그분은 있지.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일반 지지자인데, 없습니다. 막 우리 문구로 소리 하는 것처럼 유승민 사진 올리고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관여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이제 바당 지지자, 유승민 지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장인어른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번 조사에서는 1위가 됐어, 유승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상해. 웃기다는 거지. 자, 그러면, 분석 불가. 자, 분석 불가. 이렇게 해서 오늘 래피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뭐 정리 멘트 또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사태. 그냥 우리 팝콘 먹자. 정리가 잘 안 되긴 해요. 근데 정리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정리라기보다는 네. 메시지죠. 야당, 야권 여러분들한테 네. 드리는 메시지. 너희들은 아직도 시련이 모자라다. 안철수에게 더 당해봐야 된다. 지긋 있어. 지긋 있어. 예전 고생 많이 했죠. 맞습니다. 지긋 아니, 있어. 나 요거 비슷한 건데 그래서 나도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다. Winter is coming. 제가 그리고 마지막 겨울 가면 나온다. 봄이 또 와. 아니, 겨울 가고 또 겨울 와요. 정리청에서 한마디 드리면요. 우리 야권 정계 대개편 네. 시리즈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시리즈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쟤네는 통합은 다른 분열을 부른다. 분열은 다른 통합을 부른다. 통합은 다른 분열을 부르고 다시 또 그렇게 반복된다. 메비우스의 고리. 예. 시지프스의 언덕. 얼마든지 좋다.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넘어가가지고 못하겠는데,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설사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돼가지고, 착착착착착 다 맞아서 국바당 통합이 완성? 이렇게 됐다고 쳐요. 네. 그렇게 치면은, 그 다음 안철수가 뭐 하게요? 안철수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짜네.
안철수는 저기 원외잖아. 그리고 현재까지 국당 대표지, 국바당에서 통합대표라고 시켜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승민이 만약에 그래서 통합당의 대표가 안 될 것 같은데 뭐하러 바당에 통합을 시켜주겠습니까? 당연히 유승민이 대표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겠지. 그럼 안철수는 아무것도 못해요. 배지도 없고. 배지도 없고 원외인데. 그리고 하다못해 노원병에서 다음에 당선이 될 가망이라 있으면 또 모르겠어. 황 위원장 엄청 열심히 돌던데. 대한민국 전역에서 안철수가 당선된 지역권 단 하나도 없어요. 안철수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평생 우리가 같이 우리 뮤즈. 네. 그냥 잘 갖고 놀면 돼. 안철수 없으면 우리 팟캐스트 뭘로 떼와?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청취자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똥글 쓰는 땡글님께서 고마운 글 올려주셨습니다. 제 선배 한 명이 80년대 초 운동권 출신인데요. 굳이 성향을 나누자면 NL스러운 PD계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PD계 활동한 것 같고요. 그 선배가 10년 전부터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깨시민이 되었나 봐요. 그래요? 재작년 말인가 작년 초 그 선배가 먼저 민주당에 입당하자고 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던 행사 우선 쪽수가 많아야 된다면서 서울 근교에 있는 행사는 다 가셨고요. 그 선배가 요즘 UBC를 키워한다고 종일 UBC를 틀어놓습니다. 열심히 UBC를 보고 UBC 기사들도 읽고요. 술도 안 마시는데 소주잔 맥주잔 사고 물론 정치 신세계도 열심히 들으면서 여기저기 막 공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으니까 정치 신세계 네 분 모두 힘내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네, 마타리 버섯님은 하승준 소장님, 윤갑희 소장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어제죠. 녹음하는 날 이제 며칠 좀 지났지만 11월 24일.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0일 됐다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네. 짜증나 진짜. 완전 짜증나. 왜 이렇게 빨리 가? 그래서 반성하면서 민주당 중앙당 후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인지석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조금씩 낙전이 남으시면은 저희만 주지 마시고 민주당 중앙당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만씩 후원해 주시고요. 또 후원하신 분들은 꼭 후원 계좌 입체를 하실 때는 입금자명에 이름이랑 생년월일 기재해서 꼭 영수증 발급을 받도록 처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이거 처리하게 돼 있는데 누가 돈을 냈는지 모르면 처리가 안 돼요. 네, 올 때립니다. 진짜 익명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당직자들이 하여튼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입금하신 분들은 010-6803-0388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입금액 이렇게 게재를 하셔서 꼭 보내셔서 영수증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당직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와서 난리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이 사연은 약간의 리퀘스트도 되는데 권순욱 위원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루빨리 혁신안이 통과되어야 할 텐데 불안하네요. 네. 정당발전위원회 활동이 이제 28일 날 종료가 되죠? 네. 네. 추가 연장은 안 되나요? 일단, 할 거 다 했다는 거죠? 네. 28일 이제 종료가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발이 결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혁신안이 있는지 한번 정리도 하고, 그리고 그 혁신안에 대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거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청취자분들의 어떤 사연도 저희가 읽어드리고 또한 저희도 드릴 말씀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청취자분들 참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내면서 계속 방송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고음질 고출력 스피커 정치 신세계 김남훈, 하승주, 권순욱, 윤가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